본사만 돈 벌고 점주는 망한다. 속설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고기 프랜차이즈 시장의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소박한 꿈을 안고 식당을 엽니다. 성실히 일하면 내 가게에서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믿죠. 그러나 지금 그 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문 닫은 가게, 공실이 된 점포 흔히 보이지 않으신가요? 외식업 폐업률 2023년 기준 21.52% 5곳 중 1곳이 문 닫음. 2024년 1분기 폐업업체 수 전분기 대비 29.4% 증가. 같은 기간 창업수는 8% 감소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수가 창업수를 앞지름. 고기 프랜차이즈 시장,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 본사와 점주 간 수익 구조 왜곡. 앞으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이 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구조 vs 점주의 순이익 구조 비교. 임대료인 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폐업률 생존율 통계 확인 후 최소 3년 생존 전략 수립. 단기 유행 아이템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객층 확보 여부 검증.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대한민국 외식업 시장이 처음으로 순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폐업률은 더 높아졌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정부 지원 같은 인공호흡기가 멈추자 이제 생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가게들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 점포 수 16년 만에 첫순 감소 전환. 현재 폐업률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치. 원자재인 건비 임대료 삶고 압박이 구조적 위기의 핵심 원인.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창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최소한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재료비는 반드시 공급처 다변화와 단가 비교를 통해 절감. 인건비는 단순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 근무 스케줄링으로 대응. 임대료는 계약 전 반드시 상권 매출 대비 적정 비율 1015% 검증. 무엇보다 매출 대비 순이익 구조를 먼저 시뮬레이션한 뒤 시작해야 함. 외식업을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삶고 압박입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원가는 치솟고 사람은 구하기조차 힘든 시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절망 말이죠. 첫 번째, 높은 원자재 비용. 고깃집의 심장은 고기입니다. 그러나 도매 가격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한 달 뒤에 원가조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지출 중 약 40%가 재료비,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원가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높은 인건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채용교육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다면 점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재료는 반드시 공동구매도매 직거래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주력 메뉴를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단순 감축이 아니라 교대제 최적화, 테이블 회전율 관리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셀프 바큐알 주문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만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이것이 오늘 고깃집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홀은 텅 비었는데 직원 인건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더 버티고 싶어도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와 본사만 살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좌절감.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 인력 문제. 숙련된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구해도 금방 떠나버리면 매장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모든 걸 홀로 떠안는 일인 자영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의 덫.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임대료.
단 한 명의 손님이 없어도 반드시 나가는 고정비 구조가 외식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셋째, 가격 인상 불가의 모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은 최근 3년간 3,050%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7년간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경기 침체로 더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원가는 치솟는데 메뉴 가격은 쉽게 못 올리는 것이 바로 고기 프랜차이즈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권에 맞는 적정 임대료를 찾아 입지 자체를 과감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메뉴 가격을 무작정 낮추는 대신 세트 구성 회전율 극대화로 마진을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정 인건비는 줄이고 시간제 파트타임 근무, 셀프 서비스 도입으로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님은 싸고 맛있는 고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두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 가게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가 절감 안 하면 이번 달 임대료를 어떻게 내나 그러나 원가를 줄이면 줄일수록 손님은 떠나갑니다. 이 악순환 너무나 공감되시죠? 첫째, 비용 압박 품질 타협. 마진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결국 가장 먼저 손 떼는 건 고기 원값입니다. 저렴한 수입산으로 바꾸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고객 기만 신뢰 붕괴. 미국산을 한우라 속이거나 저가 부위를 양념으로 감추는 일. 절박함이 만든 사기 행위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품질 저하 고객 이탈. 해동 과정에서 맛은 퍽퍽해지고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재사용 유혹까지 손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내 발길을 끊습니다. 원가 절감의 다른 길 품질을 희생하지 말고 메뉴 구성 단순화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세요. 매출 구조 다변화 고기만 바라보지 말고 사이드 음료 포장 배달 등 부가 매출을 강화하세요. 신뢰 마케팅 정직한 원산지 표기와 투명한 조리 과정을 강조하면 단골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와 통계만 봐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울림은 사장님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매일 고기판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겪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압박은 고정비. 인건비는 매년 상승 사장님 혼자 다 감당하기엔 한계. 물가 급등 재료비, 원자재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감. 사장님은 버티기 위해 결국 인력 줄이고 본인이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번아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원 교육 메뉴 단순화 테이블 회전율 관리 같은 작은 개선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깃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지난 5년 동안 고깃값이 거의 2배가 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원가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매달 전기가스비까지 폭등하면서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감과 다르지 않죠? 원재료비 급등 고깃값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공산품 야채 등 부재료 가격도 동반 상승. 전기가스 같은 공과금 폭등 특히 고깃집은 불판한 기냉장고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 직격탄. 사장님들은 마진을 줄여도 버티거나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하고 전기가스 절약 장치를 도입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15,800원 받고 소주 맥주 2,500원 받으면 남을까요?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장사하면서 남는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 말이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고깃값, 가스비, 전기세가 모두 폭등해 마진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원가 폭등 3종 세트 고기 가스 전기 동시 상승. 가격 현실 손님당 15,800원, 주류 2,500원. 마진 붕괴 매출은 들어와도 비용이 더 커서 순이익이 거의 0원. 이런 구조에서 사장님들이 시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메뉴 가격을 올려 마진을 확보한다. 가격은 유지하고 손님 수를 늘려 회전율로 버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 상황에선 두 방법 모두 쉽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는데도 왜 장사를 계속할까요? 바로 손님이 와야 산다는 단순하지만 절박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진율이 좋아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손님을 부르는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모으는 순간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1단계 전략 가격 승부, 무조건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들이자. 2단계 전략 비용 통제, 그 다음 살 길은 결국 고정비 줄이기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인건비. 핵심 딜레마, 인건비를 줄이면 손님 응대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대로 두면 순이익이 사라진다. 그래서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 운영 셀프 서비스 구조, 무인 주문기 도입, 홀 최소화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사장님들은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경영으로 버티는 방식을 택합니다. 즉, 외부 고용 대신 가족이 함께 일하며 인건비를 아낀다는 거죠. 장사 비밀은 단순합니다. 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만들고 나머지는 구조로 메우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은 이겁니다. 손님이 서비스 별로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 이 가격이면 서비스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이 한마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생존의 핵심입니다. 핵심 전략 가격을 확 낮춰 손님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도록 만든다. 서비스 허용 범위 저렴하니 이 정도 서비스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유도. 수익 구조 변환, 고깃값 마진 대신 다른 영역 주류 사이드 메뉴 회식. 단체 손님에서 수익을 채워넣는 구조로 전환. 예를 들어 고기 단가에서 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신 주류 음료 사이드 메뉴에서 마진을 확보합니다. 또 회식 자리처럼 단체 손님을 겨냥해 양 대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고객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한 번의 회식이 가게 매출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쏘는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식 자리는 누가 고릅니까? 바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인원인데 절반 가격으로 끝난다면 그 사장님은 당연히 그 집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한리필 고깃집이 회식을 빨아들이는 구조적 비밀입니다. 10명 회식 기준 25만 원 선에서 해결, 일반 외식 대비 절반 수준. 고객 선택 기준은 맛이나 서비스보다 비용 대비 인원 소화력. 쏘는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 단체 회식, 고객 집중 유입. 이 전략을 쓰려면 회식 단체가 오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판 단순화, 1인 얼마, 주류 얼마 깔끔하게 제시. 좌석 배치 최적화, 1020인 단체가 앉기 쉽게 테이블 구성을 맞춘다. 추가 매출 설계, 단체 손님은 소주 맥주 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류 마진으로 수익을 보완. 가게를 살리는 건 회식 손님입니다. 단체 손님 한 번이 일반 손님 10번보다 더 큰 매출 효과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회식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짧은 회식이 대세죠. 그래서 단체 손님은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가게 매출에는 폭발적인 기여를 합니다. 단체 회식 손님 20명 기준, 평균 체류 시간은 1시간 전후. 인당 정산 구조 덕분에 빠른 회전율, 매출 상승. 20명이 1시간 쓰고 나가면 곧바로 또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음. 회식 손님은 짧지만 강한 소비로 작동. 이 구조를 살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체 예약, 좌석 확보, 미리 2030명이 앉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야 함. 빠른 서빙 시스템, 고기 음료가 즉시 나와야 회전율이 살아남. 정산 간소화, 인원수 단가 계산으로 즉시 마무리. 이렇게 해야 단체가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며 매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한리필집은 회전율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 제한을 없앴더니 오히려 회전율이 더 빨라졌습니다. 무한리필집은 보통 2시간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이 제한이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때론 불만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늦게 왔는데 왜 남들보다 적게 먹고도 똑같이 계산해야 하지? 바로 이런 상황이 불만을 키웁니다. 시간 제한이 있을 때 손님은 빨리 먹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과도하게 몰아먹음, 불편, 불만. 시간 제한을 없앴을 때 손님은 여유 있게 먹고 실제 체류 시간은 생각보다 짧음. 사장님이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회전율은 빠르고 고객 불만은 크게 줄었음.
게다가 저렴한 주류 가격 덕분에 손님들은 대화하며 천천히 즐기고 자연스레 매출은 안정적 구조로 이어짐. 시간 제한 폐지 손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 CCTV 데이터 검증 실제 체류 시간을 기록해 직원 투자자 동료 사장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 운영 효율 최적화 홀 직원은 최소화의 3명으로 2개 테이블 만석도 운영 가능.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 손님이 들어와도 직원이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마디 외치고 그 다음은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깃집은 손님이 앉자마자 분주합니다. 물, 반찬, 소주, 맥주 끝없이 주문받고 서빙하고 다시 부르고. 직원들은 지쳐가고 손님도 왜 이렇게 늦어? 하며 불만을 터뜨리죠. 사장님은 인건비 압박으로 허덕입니다. 이 매장은 셀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손님은 필요한 것을 직접 가져다 씁니다.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두고 불필요한 오더 서빙 동선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 손님 스트레스 감소 운영 효율 극대화. 입장 룰 확립 어서 오세요. 기본 인사 후 손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 설명. 셀프 코너 강화 소주, 맥주, 반찬, 소스 등 자주 찾는 품목은 셀프 코너에 집중 배치. 직원 역할 전환 단순 서빙 대신 고기 퀄리티 청결 관리 회전율 체크에 집중. 1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심지어 60명이 와도 직원 1명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고깃집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직원도 덩달아 뛰어다닙니다. 주문 받기, 서빙, 치우기 직원은 과로,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 하지만 지금 소개할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완전 셀프 시스템 도입 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움직임. 예외는 최소화 냉면 같은 특수 주문만 직원이 직접 제공. 운영 효율 극대화 테이블 수와 손님 인원에 상관없이 최소 인력으로 대응. 셀프바 집중 세팅 고기, 반찬, 주류, 소스 등 대부분 항목을 손님이 직접 가져가도록 배치. 직원 역할 최소화 특수 메뉴 서빙, 테이블 정리, 셀프바 보충 정도만 담당. 규모 대응 구조 대규모 손님 방문도 1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새벽에도 점심에도 직원은 단 1명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게가 멀쩡히 돌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식당은 손님이 없을 때에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 인력이 남아도는 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아까운 비용이죠. 셀프 시스템 덕분에 손님 요청이 극히 적음 직원이 할 일이 줄어듦. 비수기한가한 시간대에는 1인 운영 가능. 손님이 직원에게 요청하는 횟수는 테이블당 12회에 불과. 영업시간 확장 새벽 점심같이 한가한 시간에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 가능. 1인 운영 체제 직원이 할 일이 거의 없으니 1명이서도 가게를 지킬 수 있음. 여유 인력을 활용 남는 시간에 재고, 정리 청소 다음날 준비 등 부가 업무 수행. 5월 매출 3천만 원 기준, 인건비가 단 17%밖에 안 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요즘은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40%까지 치솟는다는 게 일반적이죠.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늘리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고.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가게가 무너집니다. 이 매장은 매출 3천만 원 기준 인건비 550만 원 수준, 비중은 약 17%. 일반 자영업 인건비 비중 평균 40% 대비 절반 이하. 절감된 차액은 음식원과 보전 순익 확보로 전환. 핵심은 셀프 시스템 효율적 인력 운용 구조. 비수기한가한 시간 1인 운영. 새벽 시간 청소 위생 관리 전담 45시간. 점심시간 식자재 준비 집중. 저녁 시간 인력 보강 후 피크 타임 대응. 이렇게 시간대별 역할 분리를 해서 불필요한 인건비 낭비를 막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한 방법은 없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살아남은 시스템, 바로 그것이 지금의 해법이 된 겁니다. 식당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처음에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멈췄다면 지금은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지금의 셀프 효율 운영 시스템 정착. 기존 방식 직원 중심 운영, 고정비 과다 구조는 이제는 답이 될 수 없음.
현재 외식업 평균 순이익률은 10% 내외, 인건비 40%, 식자재비, 임대료 빼면 남는 게 없음. 새로운 구조적 전환 없이는 장기 생존이 불가능.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실패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식이 막히면 바로 다른 방법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로 비교해야 합니다. 내 가게에 맞는 최적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외식업의 평균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도 남기기 힘들다. 실제로 프리미엄 브랜드든 대형 프랜차이즈든 보통 1020% 순이익률에서 버겁게 운영합니다. 그 구조로는 버티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죠. 외식업 평균 순이익률 1020%. 예외 없이 대형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브랜드도 비슷한 수준. 예상치 못한 비용 관리비, 소모품 광고비 등까지 더해지면 실순이익은 더 줄어든. 반면 셀프 시스템 구조 전환 후 순이익률은 2530% 확보. 비용 구조를 뜯어보고 조정,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등 핵심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매월 점검. 셀프 시스템 도입 검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전환해야 불만이 최소화. 매출 마이너스 비용 시뮬레이션, 기존 구조로 10% 남는지, 전환 시 2530% 남는지를 비교 분석. 고깃집, 술집, 포차, 심지어 유명 체인점까지. 하지만 코로나가 모든 걸 쓸어갔습니다. 코로나 시절 영업 제한, 거리두기로 손님은 사라지고 매장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가 똑같이 무너졌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 연남동 유명 체인 포함 다양한 매장 운영. 그러나 코로나 시기 강제 영업 제한, 손님 급감, 연쇄 폐업. 코로나 종료 후 깨달음,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위기가 곧 전환의 계기. 기존 방식 포기, 사람 많이 쓰는 전통 서비스 구조를 접음. 위기 이후 재설계, 셀프 시스템 저단과 전략으로 구조 개편. 한계 상황 활용, 과거 실패 경험을 다시 안 할 것을 체크리스트화. 살아남아야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 손님을 무조건 많이 불러 모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너진 장사판에서 가장 큰 고민은 손님이 없다였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인건비, 임대료만 쌓여가니 버틸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전략, 손님이 많이 오게 만들자.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무한리필 구조 도입. 손님은 늘었지만 문제는 마진순이익이 거의 없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음. 메뉴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품목으로 교체, 운영 효율 강화. 단가 조정, 가격을 낮춰 진입 장벽을 없앰. 손님 몰이, 회식단체 손님 유입 구조 확보. 마진 개선, 인건비 구조 개편, 메뉴 효율화. 직영 확장 테스트, 새로운 모델을 매장 1개, 2개, N개로 확장하며 안정성 검증.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해냈냐? 하지만 정답은 단순합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니라 생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 시행착오, 이건 안 되고 저건 해보고 또 실패하고. 자료 공부, 유튜브, 경제 경영 관련 자료, 현장 경험. 네트워크, 주변 자영업자들과의 수많은 대화와 정보 교환. 지금은 최종한 수준으로 체계가 잡힌 상태.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 영상책, 자료를 통해 최신 사례 습득. 현장 자영업자들과의 네트워크, 현장감 있는 해법 흡수. 이렇게 얻은 지식을 매장 운영에 맞게 바로 적용. 요식업, 특히 고깃집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시스템은 고깃집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적용 가능. 실제로 도입 비용은 크지 않음. 간판 교체, 냉장 보관 시설 몇 가지 준비. 1,000만 원 이하, 심지어 500만 원 이하로도 전환 가능. 별도의 가맹비나 교육비 없음. 순수 시스템 공유 차원. 기존 고깃집 사장님 간판 교체, 냉장고 세팅, 셀프 시스템 적용. 다른 외식업종 업종 특성 맞게 맞춤 상담 지원. 중요한 건 운영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자영업은 왜 이렇게 빨리 망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변화의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도 12년 지나면 금세 내리막.
가게 하나 차리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짧은 전성기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영업에는 반드시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다. 이때 적응하지 못하면 돈 버는 시기는 너무 짧아진다. 잘 되는 브랜드 런칭 12년 호황곧 하락 패턴이 반복됨. 결국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 지금 상황 점검, 내 매장의 비용 구조원 재료 인건비 임대료 확인. 변화 포인트 찾기, 단가운 영서비스 방식 중 하나라도 반드시 혁신. 시스템화 회전율 셀프 구조 비용 최소화 같은 구조적 변화 적용. 반복 검증 고객 반응 개선 안정화. 자영업, 꼭 수억 원을 다시 투자해야만 살 길이 열릴까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게는 10억 가까이 들어간 가게도 23년 만에 간판을 바꾸고 브랜드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 또 돈을 쏟아붓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 창업 리뉴얼에는 큰 돈이 들지만 수명은 23년뿐. 돌파구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 필요. 핵심 작은 구조 개편 비용 절감 매출 구조 재편. 서비스 단순화 고객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셀프 시스템 구축. 고정비 최적화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 핵심 비용 구조 점검. 메뉴 전략 수정 손 많이 가는 메뉴는 줄이고 효율적인 구성으로 전환. 운영 자동화 POS 재고 관리 앱 주문 같은 최소 비용 디지털 도입. 체계 공유 이미 검증된 성공 시스템을 다른 점포에도 적용. 자영업자는 늘 고생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당당히 쉴 수 있고 자영업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날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 교육에도 뒷전이 되고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영업자의 숙명이어야 할까요? 자영업자의 삶도 돈을 버는 구조만 제대로 갖추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죽어라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는 방식이다. 매장 구조 단순화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운영 매뉴얼. 셀프 시스템 도입 인건비 최소화 앤드 손님 납득. 회식단체 유치 전략 손님 수 늘리기보다 효율 높은 매출 확보. 확장 가능한 모델 구축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만들기. 여전히 혼자 모든 걸 떠안고 계신다면 결국 번아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자영업도 삶을 누리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조건 응원합니다.